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방향 슬래브 설계에서 사실 여섯 번째 정리인데, 여섯 번째 정리입니다, 벌써. 제목은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방향 슬래브의 모멘트 계수 살펴보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정리들에서 사실 다섯 개에 걸쳐서 정리했던 거는 뭐가 있었죠? 결국은 일방향 슬래브가 도대체 뭐냐 봤더니 이렇게 여기가 뭐 1대2 이상이 돼서 슬래브가 길다랗게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 힘이 어떻게 간다? 단변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가 그죠? 이렇게 단변으로 힘이 다 가버려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요거를 단위 미터당으로 해서 그쵸? 이게 쭉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휘는 보인데 이렇게 긴 결국 뭐예요? 사실 이렇게 있고 인 보에서 쭉 이렇게 뒤로 있는 거를 지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는 거를 이게 슬래브가 뭐 몇 미터 될 수가 있잖아요. 되게 길게 그죠? 만약에 뭐 10m라고 하면 10m짜리를 전체를 해가지고 우리로 따졌을 때 뭐야? 단면을 이렇게 쪼갰을 때 결국은 10m, 이 폭이 10m인 이런 여기는 당연히 슬라브니까 슬라브 두께겠죠? 이런 10m, 이거 뭐 두께가 뭐 250mm인 이거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다? 이게 쭉 있는 거니까 어차피 얘가 단변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니 단위 미터로 설계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1m짜리 1m짜리 즉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결국 뭐예요? 이렇게 폭이 1m고 여기가 슬래브 두께 인 그쵸? 여기 어떤 길이겠죠 거리겠죠 요게 이렇게 되는 그죠? 요 요게 거리가 이렇게 있는 만약에 L이라고 하면 그죠? 이런 문제를 푸는 거다. 즉 결국은 1m짜리 보 설계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언급을 했었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슬래브가 막 이게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슬래브가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고 결국 어떻게 얘를 봤을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이렇게 뒤로 쭉쭉 길게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랬을 때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휜다. 그죠?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뭐 1m 단위로 뭐 설계를 한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 핀핀 이러면 좋겠는데 실제 구조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핀핀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픽스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핀에 가깝기도 하지 않겠냐 그쵸?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지지 조건별로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 이랬을 땐 어떻게 될까 그죠? 좀 단순화 예상과 이렇게 한쪽이 고정이고 한쪽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리고 당연히 하중은 우리가 여기에 이게 슬래브에 있는 분포 하중이 되겠죠? 분포 하중 그래서 이렇게 데드로드도 있을 거고 라이브로드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층 하중이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 조건별로 이렇게 분포 하중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냐 모멘트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얘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픽스일 땐 어떻게 되냐 그죠? 똑같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지만 그죠? 그래서 이 수치들 그래서 결국 얘가 있을 때 점점 풀렸더니 뭐라 그랬죠?
자, 오른쪽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얘가 12분의 오메가 1 제곱이고 얘가 24분의 오메가 1 제곱이었는데 한쪽이 뭐 균열이 나거나 아니면 구속을 잡아주지 못해서 그죠? 이 균열이 나거나는 사실 이게 소성인지 개념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쪽이 구속력을 못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소성인지로 해서 얘가 풀렸던 아니면 이렇게 애시당초 잡아주지 못했건 그러면 여기가 대략 뭐 128분의 뭐 9 오메가 1 제곱이었고 여기가 8분의 오메가 1 제곱이어서 풀리면 단부가 풀리면 뭐라 그랬죠? 단부가 풀려버렸다. 오른쪽 풀렸으니까 얘 말고 단부가 풀렸다. 그러면 중앙부랑 반대쪽 단부로 얘네가 커진다. 그죠? 힘이 이쪽으로 더 몰리게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디가 어떻게 위험할 거냐. 그죠? 이 단부가 슬래브가 이 연속해서 오른쪽은 이렇게 연속돼서 있으면 이거는 구속을 잘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쪽 기준으로 내부 스팬 기준으로 얘가 슬래브가 이렇게 해서 이 반대쪽에 쭉쭉 있으면 얘는 구속을 오히려 잘 시켜준다. 근데 얘는 요 기둥이 지지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에 뭐 테두리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단 뭐예요? 이쪽이 없다. 만약에 외부 경관에서는 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이쪽보다는 더 뭐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이쪽보다 더 구속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살짝 풀려버리면 힘이 여기랑 몰려서 그죠? 부모멘트가 가장 위험한 거는 여기라 그랬고 그쵸?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는 내용은 이 전정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리뷰 정도 하는 겁니다. 얘 기준에서는 만약 얘도 연속이다. 얘도 연속이다. 양 단부가. 그러면 둘 다 구속력이 좋으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뭐라 그랬죠? 얘보다 이렇게 이쪽을 구속 못해서 반대쪽으로 힘이 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힘의 흐름, 분포, 뭐에 따른? 구속력에 따른. 그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러면 이 힘이 도대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모멘트 계수, 즉 모멘트 계수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싶은 건데 언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냐 때문에 이 실용해석법에 대해서도 그쵸? 그러려면 요 각각에 대한 길이차도 얼마 안 나야 되고 그죠? 데드로드 요 차이도 많이 안 나야 되고 그래서 라이브로드가 데드로드의 뭐 3배 이하 뭐 이런 거 했었죠. 힘의 분포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되고 되게 단면도 균등하게 쭉쭉쭉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쵸? 결국 우리는 뭐요? 실용 해석에서 이게 구조 해석을 통해서 하중 복잡하게 놓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응력 이런 거 모멘트 이런 거 뜨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해석 구조 해석 프로그램 여기서 나오는 걸로 이제 복잡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결국 간단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얘 있잖아. 그죠? 이 하중이 이렇게 오메가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얘 뭐라 그래요? 여기 집중하중일 때 아까 뭐라 그랬죠? 12분의 오메가 1 제곱. 이 중앙부는 24분의 오메가 1 제곱인데 내가 결국 12분의 1 요 개수를 알아. 요 단부에서.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오메가 1 제곱. 우리가 길이도 알고 요 하중도 알 테니까 얘를 곱해서 하면 이게 모멘트죠? 이걸로 설계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즉 뭐예요? 이렇게 구속력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어쨌건 뭐다? 이게 완전히 픽스는 아니다. 다만 여기가 더 구속을 잘해준다. 그죠? 여기가 더 구속은 크다. 여기는 구속력이 뭐 작다. 어찌 됐건 여기서 하중 형태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슬래브를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부모멘트는 얘를 알아야 되고 정모멘트는 얘를 알아야 된다. 그쵸? 그랬을 때 얘를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만약에 A예요. A분의 1이야. 얘는 뭐 B분의 1이야. 그쵸? 이거를 줬어요. 어떤 조건일 때.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하중하고, 그죠? 여기 길이 L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는 N일 테지만, 그죠? 오메가 L 제곱, Ln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버리면 정모멘트, 여기 B분의 1에다가 곱하기 오메가 Ln 제곱, 뭐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어떻게 된다? 부모멘트, 즉 우리가 모멘트 설계할 디맨드 값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코드에서는 어떻게 했다? 기준에서는 이거를 주었다. 그쵸? 즉 대신 전제 조건 뭐예요? 실용 해석의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A 값 주고 B 값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 꼭 이전 정리에서도 했었습니다. 그죠? 경관이 어떻게 돼야 되고 하중이 어떻게 돼야 되고 등등등 해서 있던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과연 어떻게 제시해 주고 있었냐라는 거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코드에 있는 거 전체를 보진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얘가 외부 경관 슬래브죠? 외부 경관 슬래브.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될 건, 얘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뭐 단변 방향으로 이렇게 휜다 해서 이거를 어디서 바라본 거죠? 이쪽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쪽으로 얘를. 그쵸? 근데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휘고. 그죠? 이쪽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얘를 설계할 때도 결국은 뭐예요? 얘 뒤로 이렇게 있어서 쭉 있는데 길게, 결국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1m짜리를 설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폭이 1m인 높이가 요 슬래브 두께인 볼을 설계하면 여기 점점점점에서 여기를 다 설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거라고요. 어떤 방향에 대한? 요 단변 방향에 대한 힘에 대해 설계하는. 물론 단변 방향은 뭐 요 철근하면 어떻게 깔려요? 이쪽 방향으로 깔리죠. 이쪽 방향으로. 그쵸? 물론 위아래로 깔리겠죠. 정모멘트, 부모멘트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모멘트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그죠? 그러면 부모멘트면 철근 어디 깔려요? 인장 쪽에 깔리고, 정모멘트는 압축 쪽에 이렇게 깔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상하부에 깔리겠죠? 대신 중요한 건 방향이 이 방향일 거다. 그죠? 물론 우리는 슬라브 할 때 이쪽 방향도 깐다 안 깐다? 아무리 원웨이고 힘이 타 한쪽으로 단변으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 균열이나 이런 거 맞는 온도 철근 반드시 이쪽으로도 깔아준다. 그거는 이제 설계적 측면에서 보도록 하고, 자꾸 삼천포로 제가 빠지는데, 그죠? 이런 것도 혹시나 이게 어느 방향에서 본 건지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언급을 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두 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실제 기준을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돼서 3경간 이상, 그죠? 이상인 여기가 외곽부, 외곽경관, 남부경관, 외부경관이라고 해도 되고요. 외부경관, 그죠? 여기가 내부경관. 그죠? 이게 이렇게 있을 때 3경관 이상 하나, 둘, 셋. 점점점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요. 만약 구속을 여기서 전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그러면 모멘트 형태가 어떻게 된다? 대략 구속을 못 해주니까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이렇게. 오히려 여기는 내려가고 중앙부랑 이쪽으로 몰리는 형태. 그랬을 때 이 모멘트 계수를 어떻게 줬다? 0. 가운데가 11분의 1. 그죠? 오른쪽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어떻게 됐다? 11분의 1. 그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여기랑 여기 봤을 때 이쪽 구성력을 안 했을 때 얘가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보다 어떻다? 크다. 그죠? 왜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작을수록 큰 거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어쨌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경향성은 있더라. 아, 그러면 여기 중앙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16분의 1, 11분의 1. 그죠? 여기가 내부면 똑같이 11분의 1이겠죠, 여기는. 그렇죠? 그죠? 근데 물론 여기가 여기서 끝났다. 경관이 3개였다. 그러면 여기가 뭐 10분의 1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세 경관 이상인 걸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점점점 흘러갈 거다. 그쵸?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하나 그냥 보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뭐 픽스이고 픽스 핀이고 그죠? 핀이고 이 값이 온전하게 그냥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구속이 없으면은 0이다. 뭐 요 정도. 그죠? 그리고 얘도 원래 지금 이거 보면 그죠? 이거 보면 한쪽이 핀이면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완벽히 픽스이고 할 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대략 128분의 9여서 얘가 14분의 1 오메가 L 제곱 정도 된다음에 그쵸? 이 128분의 9라는 숫자가 대략 한 1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그거보다 더 크게 14분의 1보다 좀 더 크게 좀 더 안전축으로 해서 되어 있다. 그죠? 오히려 여기는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죠? 8분의 1 원래 이론적으로 이렇게 완벽히 핀 픽스면은 뭐 8분의 1인데 그죠? 여기가 연속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그거보다는 조금 크게 그죠? 그거보다는 조금 작게죠, 사실. 그죠? 그죠? 8분의 1보다는 조금 작은. 대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더 큰, 좀 더 힘이 몰린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이런 식으로 값을 줬다. 그쵸? 그리고 여기 내부에서는 확실히 양단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연속돼 있으면 훨씬 더 구속력을 잘 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16분의 1 정도. 그죠? 확실히 얘보다는 얘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작죠. 그죠? 얘는 구속이 한쪽이 안 되면서 쭉 가운데로 힘이 몰린 형상이고 여기는 양쪽에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으니까 그죠? 물론 여기가 우리가 완벽히 픽스일 땐 뭐예요? 여기가 12분의 1이고 여기가 뭐 24분의 1 정도 됐었죠. 그쵸? 그러니까 요 숫자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다르긴 하나 어찌 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16분의 1 정도가 되는구나. 그죠? 양 단분은 한 11분의 1 정도 되는구나. 여기도 뭐 12분의 1은 아니죠. 그죠? 12분의 1보다 어떻게 돼요? 12분의 1보다 얘가 분모가 작으니까 누가 크죠? 분모가 작을수록 크니까 얘가 좀 더 크죠. 그쵸? 그리고 24분의 1보다 어떻게 된다? 살짝 얘가 이렇게 크다. 그거는 양단부가 조금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쵸? 조금 더 안전측. 항상 뭐예요? 코드는 안전측이다. 안전측.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뭐 이걸로 그냥 우리가 이걸로 모든 거를 해서 다 코드에 쓰는 건 아니고 처음에 아 이렇게 해서 힘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거의 경향성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은
요 내부 경관은 여기가 여기도 해서 쭉쭉쭉쭉쭉 있는 거고, 물론 길이가 내부 경관이 조금 길이가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왜요? 곱하기 오메가 ln 제곱이죠. 근데 경관마다 ln이 조금 다르면, 그쵸? 숫자가 같다고 해도 설계되는 모멘트는 조금 다를 순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있는 이 숫자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 여기에 각 경관에서, 그죠? 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 1의 ln 제곱 1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2의 ln 2의 제곱. 그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평면적으로 하중이 다 똑같고, 물론 그런 실용해석법에서 쓸 수 있는 그 하중 제한을 다 만족한다면, 그죠? 그 요거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하중 얼마 떨어지고 있는지. 이게 엄청 차이 나면 안 되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ln은 여기가 되는 거고, ln1은 여기가 ln2가 되는 거고, 그죠? 요 경관 차이도 많이 안 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죠?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뭐예요? 아, 내가 구속이 안 되어 있으면 요 숫자들 알면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샥 있는데 단부, 중앙부에 대한 뭐를 알 수 있다? 아, 모멘트 알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즉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테두리보. 테두리보가 있었다. 여기 만약에 단부에. 그럼 어떻게 된다? 24분의 1.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리고 14분의 1. 그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고. 이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그죠? 그리고 안으로 갔을 때 똑같이 여기는 16분의 1. 이렇게 되고. 내부는 똑같아요, 여기는. 즉, 요 외부 경관만 어떻게 바뀐다? 외부 경관만 테두리보가 있을 때는 아, 요 정도. 어느 정도 뭐가 생겼어요? 구속력이 생긴 거죠. 모멘트가 구속을 못하면 0이었다가 구속력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완전 픽스일 때가 뭐였죠? 12분의 1이죠. 그러면 아, 테두리 보면 이게 결국 약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지금 만들어준 거예요? 한 50%의 구속력을 만들어줬다.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제 조금 얘가 구속력 생기니까 얘는 조금 작아지는 거죠. 힘 몰리는 게 11분의 1보다는 조금 작아진. 분모가 크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커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여기 단부는 똑같이. 그죠? 어느 정도 구속을 해주면 아, 중앙부 모멘트 그리고 단부 모멘트 어느 정도 요 정도 수치에 대해서 되는구나. 구속력이 생기니까 단부는 생기고 0에서 생기고, 그리고 중앙부도 구속력이 생기니까 구속력이 없을 때보다 조금 작아지고. 그죠? 그럼 만약에 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기둥. 그러면 16분의 1이 되고. 그죠? 또 1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중앙부는 똑같은데 단부에서 구속력이 되면 한 12분의 1, 즉 픽스일 때 기준으로 해서 한 75%에 대한 구속력 정도를 가지고, 그죠? 요 정도의 힘을 갖는다. 결국 이 숫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 누가 커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던 게 한마디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구속력을 가졌어. 50% 정도 가졌어. 그러면 중앙부를 살짝 낮게 봐도 이렇게 해도 이건 똑같게 되겠다.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는 좀 더 커지고 대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풀릴 수도 있으니까 14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주자. 얘는 똑같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여기에 대한 우리는 뭘 한다? 모멘트, 부모멘트, 정모멘트를 아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즉 기준에 따라서 아, 이거는 3경간 이상일 때, 즉 코드에는 이런 식으로 경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 값들을 다 주고 있다. 아, 테두리보가 있어? 기둥이 있어? 구속을 못하고 있어? 외부 경관이야? 내부 경관이야? 이런 거에 따라서 요 숫자들을, 즉 이 모멘트 계수 값을 다 주고 있으니 우리는 얘를 알고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만약 이런 슬래브를 내가 설계를 하는데 내가 여기 어이, 여기 설계할 거야 이거. 그죠? 근데 여기 뭐냐면 테두리보가 있네. 그죠? 그리고 하중을 봤더니 뭐 데드로드가 있고 라이브로드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 얼마 있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결국 내가 얘를 설계하는 거니까 여기 어떻게 있는지를 여긴 굳이 필요 없죠 지금은. 그죠? 내가 만약에 요 슬래브 설계한다. 그러면 뭐 1.2 뒤에 뭐 1.6 이거를 해가지고 그죠? 어떤 값을 내가 알았어. 그럼 뭘 한 거예요? 오메가 U를 안 거예요. 하중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의 사이즈를 아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ln을 알아. 그러면 ln 제곱을 알고 그쵸? 그리고 여기 경간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서 점점점 있어서 3경간 이상이었어. 그래서 근데 결국 내가 여기 봤더니 외부 경간이네. 그럼 얘를 봤어. 근데 테두리보가 있네. 만약에 테두리보가 있었어? 그럼 테두리보 아까 구성력 뭐였죠? 24분의 1, 14분의 1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땅 떼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1이었고 여기가 14분의 1이었고 만약에 얘가 24분의 1이었어. 그쵸? 그럼 거기다가 오메가 ln 제곱 오메가 ln 제곱 오메가 아니, 오메가 ln 제곱을 하면 결국 이 모멘트를 나는 알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면 된다? 그쵸? 이런 네, 이렇게 단면으로 할까요? 단면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1m고 높이가 슬래브 두께인 보를 설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부모멘트는 상부에 여기 철근이죠. 여기 상부에 철근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다? 결국 얘랑 얘겠죠? 위치별로 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이 얘일 거고 얘가 왼쪽이 이런 식으로 배근이 될 거고 여기 하부 철근은 뭐가 되겠어요 사실? 그죠? 얘랑 연관지어서 그쵸? 그죠? 이거 뭐예요? 그냥 보설계 한다고요 보설계. 얘만 알면 결국 디맨드를 알기 때문에 마치 어떤 보가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다고요. 이제 다른 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가 있는데 MU가 그죠? 플러스 100이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1m고 여기가 슬래브 두께 뭐 250mm인 여기 백은에 이 문제랑 똑같다고요. 그죠? 봤더니 마이너스 150이야 모멘트가 이거 백은혜랑 똑같은 거라고. 그쵸? 어렵지 않죠? 즉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조건에 따라서 이 모멘트 계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게 합당한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힘의 흐름을 이 숫자들을 보면서도 얘가 좀 더 늘어나고 얘는 그냥 코드에서는 중앙부는 한 아무리 작아도 14분의 1 정도로 고정해 놨네. 단부 요 외부에서 요 단부 쪽은 10분의 1로 어느 정도 여기가 여기보다 살짝 크네. 그죠?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실제로 연속되니까 설계는 누구로 하겠어요? 얘로 설계할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어쨌건 오늘 정리를 통해서 제가 사실 전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게 결국은 사실 보설계랑 다르지 않은데 이게 어느 정도 구속력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달라지고 그죠? 내가 이 힘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값들을 실제 코드에서 조건별로 경간이 뭐 3개냐 2개냐 그쵸?
아니면 뭐 기둥의 강성이 뭐 어느 정도로 강하냐 보에 비해서 뭐 등등등으로 해서 이 숫자를 다 주고 있구나. 단 전제 조건 뭐요? 실용 해석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이 값들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여섯 번째에서 그렇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다가오시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일방향 슬래브는 결국 그 뒤는 내가 보설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나 이 여섯 번째 정리가 조금 헷갈리시면 앞에서 있는 정리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